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 얼마나 놀랐는겨.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이 뉴스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 화물선이 가만히 있는 강한 대교를 탁 들이받았는데 6,000톤급 대형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한가운데를 들이받는 아찔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충돌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시 그랜드호의 선장 4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안대교 하판 철 구조물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하마터면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두 분도 많이 놀라셨죠. 근데 소식은 제일 먼저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예. 딱 순간에 6,000톤급의 대형 선박이 강안대교를 들이받았다.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되지? 바다로 빠지는 거냐? 아주 끔찍한 상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용호부두와 강안대교 이 일대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했습니다만 제1차적인 원인은 강제 도성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던 것. 지금 몇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야만 그렇죠. 도선선이 반드시 할 수 있죠. 예. 그 임의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지금 1차적인 원인이다. 용호부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위험한 지역이면 사실은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수부에 한 12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빨리 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판단이 느리면은 강제도성구역이라도 지정을 해수부가 빨리 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안전사각지대. 만약에 붕괴까지로 이어지는 사고였다면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로 차가 수정되는 겁니다. 수정되는 떨어지는 그런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실장님의 말씀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데 그 매뉴얼 자체가 오래되었고 구태연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이 안전사고에는 딱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면 6,000톤급의 이 배가 지금 선수의 타워 정도만 부닥쳐서 망정이지 선체 자체가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크레인 부르고 또 40분 교수님들과 상의하고 또 30분 이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려서 최종 결정한다. 이거는 아주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요. 부산에 이 성악산도 이래 집채 많은 돌들이 막 굴을 떨어지고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장 인근 산비탈이 3차례나 붕괴됐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산 위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속도를 내며 굴러 떨어집니다. 안전 펜스와 전신주는 바위에 힘없이 부서집니다. 지하철 공사장 인근 산비탈이 하루 새 3차례나 붕괴되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가득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여야가 없죠. 예. 얼마 전에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전격적으로 여야 없이 다 이제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듯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가슴이 터집니다. 어떻게 미세먼지도 이렇게 무능합니까? 잘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하지만 야당이 이런 안타까운 식으로 마음은 국민들이 더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당도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안전 문제도 여야가 없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부산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안전 문제. 한 2년 동안 뭐하고 아직까지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그런데 돼요. 성악산 부부. 성악산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합니까? 미세먼지를 제대로 합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합니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보면. 성악산으로 집중하고. 참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는 하나씩 짚어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것 중에 성악산 이게 또 산은 사살인데 넘어지기는 사살 아니 사상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두 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네, 저도 바로 갔다 왔어요. 자료를 정말 잘 압니다.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야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지형이 참 묘한 게요. 예. 여기 바위, 암석 덩어리가 있는 이 지대는 사 지역이고 돌이 떨어진 지역은 이제 사상이네. 사상입니다. 저게 그런데 사예요 지금 있는 데가. 요거는 사입니다. 사에서 돌 떨어져서 사랑이 왔다니까요. 일단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다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칭찬해야 될 대목은요. 새벽에 차를 타고 여기를 가던 시민이 낙석이 일부 이제 돌에 떨어진 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받고 교통 통제를 전면적으로 안 했으면 이 돌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이제 도로로 쏟아지는 거죠. 그랬으면은 분명히 이제 인명사고가 날 만약 수밖에 출근 없는 시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출근 있는 시간 사건입니다. 새벽에 했기 때문에 네. 곧 바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동 대처가 경찰이나 시도 잘했고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이제 행 부분입니다. 칭찬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래, 그럼 아니, 보통 될 때 그 전에 뭐 했냐? 그 전에 뭐 지적 자, 잘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하에는 어떤 공사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면 발파라든지 어떤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 진동이 가면은 아까 바위가 있었던 것이 당연히 점점 더 압력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누가 봐도 이렇게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지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중요한 게 지적이 사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시장님이 오신다 해서 저도 모시고 갔습니다. 시장님이 토목학회 관계자에 보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고가 자연재해냐 인재냐 물었어요. 근데 그 관계자가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뭐라 하시냐면 자연재해? 아니 다른 요인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다소 한심한 듯이 푸념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님은 이 지하철 공사가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왜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나기까지 방치했느냐를 질타하는 질문인데 지금 바로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지하철 공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자연재해라고 하면 그 토목학회의 과연 그 신뢰성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학회도 안전진단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확한 진단, 간 눈치나 보고 그래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죠. 이제는 여야가 없고 오늘처럼 안전당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 안전 문제에서는 협치가 반드시 되도록 또 이 대목에서 이제 장관님께 함께 노력하자. 우선 뭐 하태경 의원님의 뭐 그런 시간적인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뭐 타당한 면도 있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아마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20년 만에 부산항이 또는 부산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시대가 이 남북 철도 시대, 또 이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중국 횡단철도가 연결되면서 현실화된다. 그냥 언뜻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요.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로 하면은 수송거리가 12,000km 정도입니다. 12,000km죠. 그런데 이 해상으로 하면은 23,000km. 약 절반 가까이가 거리가 줄어들고요. 부산은 해양 물류 도시로서 매우 이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는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이 부분은 뭐 여야 이견이 근데 이제 하연하고 저 두 분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한데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강의 잘 들었어요. 딱 이야기하면 화끈하게 시기감 이야기해보시죠. 뭐 우리가 이렇게 공론의 장인데 예? 좀 책임 있는 주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미국이 핵 동결 정도로 만족하고 대신에 제재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일부 보도는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보자고요. 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대체 산업 육성을 원해서 부산이 상당히 어려워졌듯이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대비 못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길어도 10년 안에
남북철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물류가 이어지고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미루자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또 미래에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대륙철도와의 연결 부분은 부산이 주도적으로 열어나가고 준비하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요. 지금 경기도 강릉이나 인천이나 또 일부 강원도 도시까지 대륙철도의 분기점, 출발점은 시작점은 우리 도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다른 시도에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도시에 밀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우려,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 대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만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